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이우연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간략하게 제 발표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램지어 논문은 우선 경제학 논문입니다. 모든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가 서로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램지어에게 이 논문에 있어서는 매춘부나 위안부의 약속을 업주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업주의 고소득이라고 하는 약속을 그녀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고액의 전차금, 수년의 계약기간, 그리고 매출액을 양자가 나누는 일정한 비율에 나누는 계약입니다. 왜 이런 계약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제 발표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램지어 논문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램지어가 이와 같이 연계봉공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여성들과 업주와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의 주장은 위안부와 업주와의 관계는 경제 외적 강제가 아니라 경제적 거래다라는 주장을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반일 종족주의자들, 그리고 한국의 역사나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하등 알지 못하는 백인들까지 나서서 이 소란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 소란의 첫 번째 내용은 램지어를 비판하는 첫 번째 논점은 위안부란 기본적으로 끌려간 사람들인데, 즉 강제연행된 사람들인데 무슨 계약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위안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모르고 하는 소리지요. 지금까지 연구 성과에 따르면은 직접적인 물리력을 동반한 일본 관원에 의한 조선인 강제연행은 없었다, 또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마구 떠들어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전 위안부로서 대표적인 이용수라는 사람의 그 일관성 없는 증언입니다. 그는 90년대 초에는 원피스와 빨간 구두를 보고 그것이 좋아서 따라갔다고 해놓고, 그 뒤로부터 십수년 후에는 미국 하원에 나가서 자기가 끌려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일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제3자의 목격이나 그러한 기록이 없다는 것도, 즉 그들의 증언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도 그들 전 위안부들의 한국의 전 위안부들의 증언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램지어에 대한 비판은 계약이 있었다면 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판도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위안부들의 증언 곳곳에 실제로 계약이 있었음을, 그리고 또한 계약서까지도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단적인 예를 하나 오늘의 발표문에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차금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한다거나, 부모가 와서 계약을 한다거나, 부모들이 도장을 찍는다거나, 그 조부모까지 와서 그 조부모들까지도 도장을 찍는다거나,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램지어 사태를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후
위안부 연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그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들이 조선 출신 일본군 위안부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강제 연행이 아니었으면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공급원, 위안부의 공급원은 매춘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춘부로 있었던 사람들이 위안부로서 갔다면은 그 과정에서 계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그리고 위안부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이 문제, 즉 위안부의 공급원이 무엇이었냐 하는 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하나의 증거만을 간략하게 제 발표문에 게재했습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그동안 제가 램지어 논문에 대해서 4개의 글을 쓰면서 4개의 에세이를 쓰면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생각했던 것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후 토론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